야당에서는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도 황희 의원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냈네요. 금 전 의원 오랜만이네요. 법무부 장관에게 불리한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민의 한 사람에게 단독범이라는 말을 쓰다니 제정신인가?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이 범죄자는 말인가? 라고 비판합니다. 진중권 교수는 국회의원이 한 힘없는 개인에게 가한 폭력이다.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 이분들 완전히 실성했다고 주장했고요. 권경혜 변호사는요. 공익신고자 위협이 면책특권이 허용되는 의정활동이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네. 그러니까 금태섭, 진중권, 권경혜 변호사의 인식은 공익제보자다. 아니면 최소한 일반 국민이다. 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익제보자가 맞죠. 공익제보자라는 게 우리가 뭐 양심의 자유라고 말할 때 그럼 이 사람은 아주 양심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뭐 양심이 안 좋은 사람 보장하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제보를 한 사람이면은 공익제보자가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서 뭔가 이제 공익제보자 혹은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 있으면은 당당하면은 얼굴 내놓고 뭐 이름 까고 예. 나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게 나오면은 막 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뭐 사돈의 팔촌이나 다른 것까지 해가지고 뭔가 이제 흠결을 꼬집어 내면은 그것이야말로 이제 공익 제보를 막는 것이고 사회적 피해자들의 이 현모 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학습 효과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당이 과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 이 건뿐만 아니라 이런 전반적인 사회 문화에 대해 가지고 봐야 될 건데, 그리고 이런 사회 문화에 대한 우려가 되게 높은 상황인데 황희 의원이 그걸 과연 몰랐을까? 물론 뭐 황희 의원이 저는 뭐 공격하라라고 이제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까지 내다볼 수 있었어야 된다. 국회의원이라면 이것이고, 그럼 두 번째로는 당장에 어떤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예. 황희 의원이 저 글을 쓴 이후에 어제 하루 종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예. 황희 의원 본인하고 추미애 장관 아드님의 실명이 포털 검색어 1위였거든요. 예. 그 역풍이 거꾸로 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다보지 못했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가 옳다 그르다 측면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고, 저것을 어떤 정치적 효과를 만약에 노렸다면은 예. 그 효과가 과연 나왔느냐, 내가 바랐던 대로 그걸 이제 또 지적할 수 있는 거죠. 공익신고자가 맞다. 윤태곤 실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국민권익위에서 해당 당직병사가 공익제보자가 맞느냐 아니냐와 논란과 관련해서 신고를 해야 공익제보자지, 해당 당직병사는 신고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부패신고자, 즉 공익신고자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윤 실장님. 예컨대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해 가지고도 뭐 법으로는 뭐 어쩐다, 법으로는 잘못된 게 없다라고 하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뭐 권익위에 제가 규정을 세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말하자면은 경찰, 법원, 뭐 검찰 이런 데 가서 신고를 해야지 공익 제보자이고 언론에다 신고를 하면 공익 제보자가 아니다라는 거는, 그 말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권익위가 보호할 수 있는 바운더리의 법적 규정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과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공익 제보자의 개념이 꼭 그걸 뭐 맞출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권익위가 왜 이런 해석을 냈을까요? 글쎄요. 뭐 권익위 예컨대 이제 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넓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좀 좁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번에 보면은 뭐 권익이나 검찰이나 국방부나 이런 쪽에서 아주 좁게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놔가지고 여기 들어와야지만 스트라이크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고위근은 윤태곤 실장님 네. 개인 견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서 박정아 전 대변인께서 소개시키려 준비하셨던 신문 사설 준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박 대변인께서 소개를 해주시죠. 한겨레 예. 신문과 경향신문 오늘 뭐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다른 신문 아니라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우선 저희가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는 추미애 장관과 관련해서 이런 제목의 사설을 씁니다. 추 장관 사과, 엄정한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황희 의원이 실명을 적시해 주장한 건 부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이를 다시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고요. 경향신문은 특히나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공격하는 여당 제정신인가라는 사설을 통해서 상당히 세게 썼네요, 경향신문. 그렇죠.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황희 의원이 방송 캡처 사진을 게시해 모 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도 치졸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경향신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예. 공익신고자 보호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이 원칙이 허물어지면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치는 세워질 수 없고 정량만 난무하게 된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내세워 집권한 여당이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오늘 사설에 쓴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윤태원 실장님 뭐 말씀하셨지만 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사회 문화가 저렇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국가 정부 부처에 대해서 이렇게 훼손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검찰 이미 동부지검 사태에서 봤듯이 진술자의 진술이 빠져버리는 의혹이 생겨버리고 있어요. 국방부 뭐 본인들 규정을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고 해석을 유리하게 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오늘 권익위마저도 법의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버려버리고 꼭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이 사람이 공익제보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공익제보니까 추미애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한 사람을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기관을 흔들어 간 것조차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될 정부 부처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공익신고자가 사실은 법으로 이렇게 보호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에 따르면 이 당직사병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는데 그럼 이 당직사병이 법적으로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야당의 주장대로 황희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뭐 처벌하거나 신고할 수가 없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현행법상의 법률의 한계, 법의 사각지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고 하니까 그럼 공익신고자는 모두 다 보호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에는 어떤 법에 대해서 공익신고를 했을 때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명확하게 그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가축법이라든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공익신고를 했을 때야만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부패방지 관련한 권익위법이 있는데 이 법은 권익위에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거나 또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을 그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또 보호하는 법이어서 하지만 우리 실무에서는 거기에 신고 안 하도 언론을 통해서 제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른 법령 위반으로 공익신고를 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법률상 이 당직 사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근거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공격한 것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그 법률로는 이제 적용해서 처벌할 여지는 있습니다. 예.